통장을 봤더니 7억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7억이라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7억?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 오, 애매한 거야. 설마. 너무 자, 오랜만에 마카오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또 누구 잘못됐나요? 그렇죠. 항상 있습니다. 마카오 요즘에 한국 사람이 그렇게 없다며. 진짜? 많이 줄었죠. 왜? 예전에 이제 마카오 같은 경우가 손님이 와서 롤링을 하게 되면 그 롤링피를 이제 에이전트한테 내려줬는데 시스템이 좀 바뀌면서 이 롤링피를 손님한테 다이렉트로 주는 거야. 그 이제 업자들이 이 롤링피를 받아서 생활비도 하고 그렇지. 돈도 벌었는데 수익 구조가 없다 보니까 많은 에이전트들이 마카오를 떠났죠 지금. 그러면 그 많던 에이전트들은 어디로 갔어요? 다 필리핀으로 갔죠. 아, 그래서 그 필리핀에 한국 에이전트가 많구나. 엄청 많지. 어. 마카오에서 그 카지노에 관한 법률이 좀 강화가 되면서 일단 환전을 하다 잘못 걸리면 강제 추방이고요. 최대 10년 동안 카지노 출입 정지, 우와. 징역 5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롤링피도 안 줘. 환전도 세. 위험만 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필리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치. 손님 같은 경우에는 환율 차이가 좀 있는데 10년, 15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홍콩 100달러가 15,000원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8,000원이에요. 그리고 마카오 자체가 물가가 너무 비싸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필리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역시 카지노 전문가. 예. 오늘 이야기도 실제로 마카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카오에 수많은 카지노들이 있는데 한국인의 무덤으로 불리는 카지노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윤지? 사자 있는데? MGM? 너 진짜 다 하는구나, 다. 맞아? 알아, 진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했던 얘기 대충 유추해보면 맞출 수 있어. 강렬하고 자극적인 건 다 기억을 하고 지가 했던 말은 기억을 못한다. 지가 한 말인데도. 참 희한해. 마카오를 가보신 분들은 거의 다 MGM 그랜드 호텔에 가보셨을 거예요. 그 앞에 사자가 이렇게 서 있거든. 혼자 잡아먹는다고 한다며. 다 물어뜯기지. 야. 박살나죠. 다 핥히고 막. MGM이 뭐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인들이 MGM 그랜드 호텔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치. 거기서 많이 죽었다. 그만큼 많이 가서. 그래서 그게 이제 무덤으로 불리는 건데 거기 까놓고 얘기해서 다 공동묘지예요. 다, 동네가 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MGM 호텔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쯤에 60대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딜러를 앞에 두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초조한 눈빛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서 어떤 덩치 좋은 남자가 이 남자 옆으로 살짝 걸어옵니다. 들고 있던 뭔가를 테이블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건 뭐냐? 홍콩 달러 32만 불 정도 됩니다. 32만 불. 한국 돈으로 그때 당시 약 한 5천만 원 정도. 이 남자가 32만 불을 손으로 움켜쥡니다.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됐는지 담배를 딱 피는데 담배가 타들어가는 소리만 싹 들립니다. 알지. 딜러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이 앞에 화면에는 플레이어, 뱅커, 플레이어 딱 3개만 나온 상황입니다. 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32만 불을 플레이어에 베팅을 합니다. 우와. 어떻게 됐을까요?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와, 뭐야. 이게 도입입니다. 이 앉아있는 사람, 칩을 갖다 준 사람 누가 주인공이지? 그거야? 이거 헷갈린다. 대신해 주는 거? 맞춰보세요. 이거 아바타인가? 아니, 그래도 직접 건 사람? 오늘 주인공은 칩을 갖다 준 사람입니다. 덩치 좋은 사람? 그치?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이 사람의 모습은 누굴 닮았냐면 범죄도시 4에 악역으로 등장했던 김무열 씨와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남자가 생겼네. 근데 덩치가 좀 더 좋아요. 이 사람은 예전에 되게 잘 나갔던 건달이었습니다. 나름 이름이 있는 건달이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건달을 그만두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날도 변함없이 자기 동생들과 함께 이를 보고 사우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체 이레짐이 슈트문신이 있거든. 근데 얘가 좀 개념이 있다 보니까 야,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니까 우리는 대충 샤워만 하고 온탕에 들어가서 얼굴만 꺼내놓고 있자. 그것도 매너 있다. 그치? 대충 샤워 싹 하고 온탕에서 얼굴만 딱 꺼내놓고 3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갑자기 저 앞에 출입구에서 문이 딱 열리면서 어떤 어르신이 혼자 딱 들어오는데 주인공이랑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주인공이 딱 보자마자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한 거야. 근데 이 인사를 하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 왜? 이 주인공이 그때 당시 20대 중반이었는데 어떤 여자랑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들어왔던 분은 이 여자의 아버지야. 근데 몸에. 이거 들킨 거네. 얘가 딱 일어났지. 자기 가운데 있던 형이 일어나니까 앞에 있던 동생들도 같이 일어난 거야. 같이 그러네. 인사를 했겠지. 전체 슈트 문신 3명이 이렇게 인사를 한 거지. 아버지가 굉장히 놀라신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당황하셨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실제로 헤어졌어요. 이 아버님도 형제가 없으신 분이고 동자.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혼자 자랐단 말이야. 이분의 딸도 문항동료 외동딸인데 맞아요. 여기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손이 귀한 집이구나. 딸에 대한 사랑이 엄청 애틋하신 분인데 동거까지 허락해줬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고급 중국집에서 이
아버지, 이 여자, 남자 주인공 셋이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지. 근데 이 딸 표정을 봤더니 이 남자애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반대를 하면 울고불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물어보십니다. 이제 주인공 이름이 성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성원 씨는 하는 일이 뭐예요? 아는 형님이 주류 회사를 다녀서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 고아원에 살았습니다. 아, 남자 쪽은. 근데 그것도 좀 신경에 쓰였는데 그렇지. 혹시 직업이 뭘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나마 정상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던 거야. 우리 딸을 데리고 같이 살 계획이 있냐, 그치.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결혼식은 현재 돈이 없어서 2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결혼 자금을 잘 마련해서 선영이가 행복해하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지긋하게 보시는 거야. 내 딸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 뭐 믿어볼게요. 넘어간 거야. 그렇게 하고 몇 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우나에서 딱 보자마자 전달이구나 어렵네. 이렇게 된 거죠. 그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선영이가 성원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오빠 잠깐 볼 수 있어? 갈게. 밤에 혼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선영이가 쓱 걸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그냥 딴 데 도망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애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건강도 그렇게 좋으신 거 아닌데 너까지 가버리면 그렇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나도 너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달라. 그 여자 진짜 사랑하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도망가자 이러는데 진짜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진짜 안 사랑한 사람 만났나요? 도망가자는 놈들만 있었네. 얘도 개념이 있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오빠 어떻게 할 건데 너 아버지 잘 모시고 있으면 3, 4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올게. 착실하게 돌아오나?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괜찮다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건달 생활에 환멸을 느낍니다. 어릴 때는 좀 가오도 있고 멋있어 보여서 시작을 했는데 정작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나를 불편해한다? 그렇지, 그렇지. 직업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되게 바른 생각을 한 거야. 그날도 동생들 형들한테 전화 겁니다. 야 일 좀 봐. 술 한잔 먹자. 맨날 똑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화기를 끄고 아무 계획 없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자기 인맥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면접 같은 거를 봐요. 실제로 뭐 주유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일을 오래 못했던 이유가 덥다 보면 팔을 이렇게 거둘 수도 있다. 그렇지. 전체 문신이다 보니까 한 가게에서 한 달 이상 일을 못합니다. 그래 노가다를 뛰자. 그때부터 노가다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년 동안 뜁니다. 오늘 감동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치가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그리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쓸 거 쓰고 통장에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요. 큰 돈 아니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난 얘를 위해서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줘야 되고 집도 얻어야 되니까. 그래 좀만 더 고생하면 뭔가가 있을 거야.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모퉁이에서 갑자기 차가 딱 나오면서 얘를 부딪힌 거야. 고급 중형 세단인데 어떤 남자가 딱 내리더니 오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명함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얘는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급 세단을 몰고 있지? 집에 와서 혼자 명함을 이렇게 물끄러미 만지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남 콜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나라시 했던 애가 얘를 친 거야. 그러네. 강남 콜차 아시죠? 아가씨들 싫어 나르는. 알죠. 그 차가 좋은 차예요? 그때 당시는 오피러스, 뉴 오피러스 뭐 이런 거였으니까 맞아. 나쁜 차는 아니지. 그 얘는 지방에서 올라왔잖아.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 얘 20대 중반인데 더 어릴 거 아니야. 근데 걔가 거기서 딱 내리니까 다친 거보다는 이게 일단 눈이 갔던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전화를 합니다. 잠깐 좀 저랑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만납니다. 건달애들은 콜이 뭔지 다 알지. 그렇지. 자기도 한번 일을 할 수 없을까라고 물어본 거야. 저희 팀장님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법도 팀장이 다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위기 질서가 다 있어. 다들 자기가 있어. 나라시를 시작합니다. 오. 노가다보다 일이 좀 더 적으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보통 이 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아가씨들입니다. 그렇지. 차 문이 딱 열리고 들어오면 분냄새가 싹. 근데 어느 날부터 어떤 여자애가 자꾸 이 남자를 부르는 거야. 콜 받고 가면 또 이 여자야. 팀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걔가 너 지명했더라? 오. 콜도 지명이 있습니다. 오, 지금 알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어느 날 콜센터가 아니라 이 여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오빠 가게인데 지금 올 수 있어요? 술이 좀 많이 취한 것 같은데? 하고 차를 갖고 걸로 싹 갔습니다. 근데 여자애가 벽을 잡고 서 있는데 괜찮아요.
술을 좀 많이 먹었네요. 예. 도착을 했어. 보통 도착을 하면 여자애가 창문을 열고 내리는데 안 내리고 있는 거야. 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오빠 괜찮아요. 문을 열고 딱 내리는데 쓰러진 거야. 그래서 남자애가 오 하고 나와가지고 여자애 부축해줬어. 내가 2층인데 여기까지만 바래다줘요. 어깨 동무를 하고 올라가는데 자꾸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업었지. 2층을 올라갔어. 비밀번호 여자애가 업힌 상태에서 누릅니다. 문을 딱 열었어. 원룸 아니겠습니까? 가운데 침대가 딱 있는 거야. 저기 이게 딱 듣자마자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침대에 딱 눕혔어. 근데 얘가 지금 가게에서 일하다 왔지. 복장이 미니스커트 복장입니다. 걔는 전날 집 정리도 했을 거야. 집 청소도 했을 거야. 100%야. 계획된 거야. 100%라고. 깨지마. 진짜야. 알았어. 여자를 딱 눕혔는데 보일 듯 말 듯 치마가 좀 많이 올라온 거지. 여자의 얼굴 표정을 봤더니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문이 쿵 닫히면서 남자가 그냥 나갔어. 우와. 그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돼.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여자애가 좀 짜증이 좀 났어. 계획된 거야. 그래. 오빠 어디야? 자존심 상한 반말합니다. 거야.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잠깐 와요. 도착했어. 오빠는 내가 매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 그날 나 그렇게 많이 안 취했는데 왜 그냥 갔어요?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숙기가 없어. 2년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물론 올라와 있었지 여기까지. 아니. 손을 꾹꾹 눌러서 나간 거야. 손으로 꾹꾹 눌러요. 근데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얘는 이게 싫지 않았던 거야.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 오빠는 좀 다른 것 같아. 이제 이 사건 이후로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애가 먹고 사다 주기도 하고 둘이 막 스킨십도 하고 여자애가 곧 있으면 명절인데 나랑 같이 우리 집 갈래요? 엄마한테 인사를 시키고 싶었나 봐. 어머. 거기가 청주인데 그 대신 남자친구로 가는 거니까 이번엔 돈 받으면 안 돼요. 이런 거지. 그날부터 1일이라는 그 뜻이네. 거의 그런 느낌이지. 왜냐면 이제 자기 엄마한테까지 인사를 그래, 할 그렇지. 정도면 청주로 쏩니다. 굉장히 지금 허름해 보이는 빌라 앞에 도착을 합니다. 어머니가 딱 나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같이 오순도순 밥을 먹고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엄마랑 막 통화를 하는 거야. 엄마 어때? 괜찮지? 막 다 들려. 남자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싹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 여자애가 연락이 안 돼. 하루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안 돼. 핸드폰이 꺼져 있어. 이틀이 지났어. 연락이 안 돼. 집에 갔지? 문을 두들겼습니다. 이게 저기 없어. 비밀번호 알 거 아니야? 열었어. 없어.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가게를 나갔어. 혹시 누구누구 아가씨 출근 안 했습니까? 그저께부터 안 나왔는데요? 뭐야? 네가 그 남자라면 넌 어디 갈 것 같아? 엄마. 그치. 순간적으로 청주. 근데 뭐 거기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지. 이런 소리 안 잡히고 걱정은 되고. 아는데 거기밖에 없지. 그래서 밤에 그냥 청주로 쏩니다. 그 집 앞에 도착을 했지. 괜히 또 앞에 있으면 차를 보면 아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이 듭니다. 눈을 딱 떴더니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어. 좀 기다리다가 안 되면 가야겠다. 딱 보는데 저 앞에 그 여자애가 누구랑 같이 걸어가는 거야. 옆에 누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애기입니다. 여자는 애가 있어? 조그만 애기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조카일 수도 있죠. 근데 순간적으로 조카라고 생각을 못해. 느낌이나 촉이. 문을 딱 열고 그 여자 이름을 은정이라고 할게요. 은정아, 놀라는 눈빛 자체가 네가 얘기했던 조카 이런 이미지가 그래, 아니야. 어떻게 된 거냐. 걔가 굉장히 어릴 때 20살, 21살 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한 2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장난. 그래서 그때 집에 갔을 때도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신 거야. 보통 원래 어머니가 남자친구랑 사위 오면 음식을 해주시잖아. 그 안에 아기가 있고 뭐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밖에 나와서 외식을 했던 거야. 이 여자의 계획은 뭐였냐면 언젠가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얘기하면 오빠가 나한테 부담을 느낄까봐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말이 순서가 달라서 그렇지 얘 느낌은 뭔가 배신을 당했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인공이 이 여자와 이별을 하고 2년 뒤에 마카오에서 모습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카지노 에이전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래 건달 생활 했을 때 지역에 있던 형님이 마카오에 먼저 들어와서 카지노 에이전트 사무실을 차린 거야. 손님이 있어야 장사를 하잖아. 그치. 한두 명씩 얘한테 붙여줬는데 얘가 좀 개념도 있고 깔끔하다 보니까 손님들 반응이 좋은 거야. 형이 내일 한국 들어가는데 큰 손님 하나 들어올 거거든?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형님이 하시지 그냥. 난 솔직히 돈 벌 만큼 벌었고 고향 후배니까 네가 한번 해봐. 손님한테 얘기를 해서 뜰만한 공장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사장님이랑 이제 이 주인공이랑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아까 32만 불을 한 번에 때렸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사람이 와서 게임을 하면 200만 불, 3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게임을 하는 굉장히 큰 손님이야. 이 사람이 잃으면 한 5억 정도 잃고 따면 한 1억 정도 딴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날 오자마자 2시간 만에 1억을 땄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에이전트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좀 더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일어나
내놓으시죠. 야, 보통 에이전트들은 여기서 그만하라 그러는데 게임을 좀 더 하라 그러네? 아니, 분위기가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 3천만 원을 더 이깁니다. 사우나 가요? 깡용 사우나라고 아가씨 160명 들어온 사우나가 있어요. 유명하지, 그치? 엄청 유명한 사우나가 있어. 거기를 간 거지. 내추럴 라인 같은 1시간을 쫙 보내고 나왔습니다. 행복했구만. 아주 행복했지. 결국은 이거 남자가 도라이 같아. 우리 했던 얘기야.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것저것 호텔을 돌면서 관광도 하고 게임도 하는 거야. 결국 2억 얼마를 이겼습니다. 할 거 다 하고. 하고 다 하고 고생했어 하고 딱 팁을 주는데 10만 불을 줍니다. 얼마요? 1,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팁 받아봤자 3,000불, 45만 원, 만불, 150만 원 이렇게 받아봤어. 10만 불은 처음 받은 거야. 와. 자연스럽게 홀더처럼 허리가 접힙니다 이렇게. 그치, 접히지.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응.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봐요. 응. 그래서 둘이 이제 연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6개월마다 온다는 사람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거야. 오. 3개월마다 오는 사람이 한 달마다 한 번씩 오는 거야. 올 때마다 돈을 계속 땁니다. 이야. 너무 신났지. 자대가 진짜 많네. 거의 이제 친형제처럼 지냅니다. 깐부야, 깐부. 갈 때마다 팁 시원하게 주고. 그렇지. 이렇게 하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짜 가까워졌겠는데? 어느 날 통장을 봤더니 7억 정도가 있습니다. 걔가 성원이가 그 팁 받은 거 해갖고. 이것저것 모아놨던 게 이 사람이 딱 오면서 이렇게 빡 올라간 거야. 지금까지 이 사람은 돈을 잃지 않고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딱 하냐면 3억만 더 모으면 한국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그렇지. 막가에서 이렇게 더러운 걸 안 봐도 되고 고생 안 해도 된다. 기분 좋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딱 옵니다.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그 여자애? 어느 여자? 맨 처음. 그치. 근데 걔 기다렸을 거 아니야. 3, 4년만 기다려주라. 기다렸는지 누굴 만난지는 모르죠. 아. 너무 청순내로 만들지 나 마. 너무 지긋지긋하다. 순전용 아니야? 순수한 애가 너무 깜짝 싸움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긴 거예요, 다 오빠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미 시간이 한 5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많이 지났네. 너무 많이 지났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그래. 멀어지는군요. 갑자기 몸 얘기가 나오나요? 중요하지. 전화를 딱 받았어. 5년 만에 통화잖아. 여보세요? 이쪽에서 울어. 아버지 씨가. 맞아? 아버지 들어왔어? 아버지 돌아가셨어. 올 수 있어?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아버지가 형제가 없습니다. 그래. 얘도 문안동료 외동딸이에요. 올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야. 없지. 마카오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이 여자애가 이 남자를 딱 보자마자 그냥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한 30분을 내리 울어요. 여기서 조문을 하고 하얀 천이 있는 탁자에 앉아서 소주를 마십니다. 오빠 무슨 일해? 나는 홍콩에서 사업해. 사업이란다 또. 사업 맞지? 에이전트 회사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제 돌아와? 그러니까 돌아올지 말지 이 여자는 좀 이게 궁금했던 거지. 그치. 이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나 돈 많이 필요 없고 그냥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거든. 돈 더 안 벌어도 되니까 그냥 들어오면 안 돼? 정리해서 들어오든지 할게. 마카오로 넘어갑니다. 비행기 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한 6개월, 1년 정도만 일하면 10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갖고 있는 7억이라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7억?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 애매한 거야. 설마. 너무 충분하다. 아이씨. 안 돼, 3억만. 그렇지. 3억만 채우자는 거지. 3억 채우려다가 3억 된다고. 하지마. 아니, 내가 시켰어! 가봐. 우리끼리 레이업사 하는 거야, 가봐. 오늘. 비행기가 마카오 공항에 도착했고 몇 시간 뒤 이 남자는 베네치아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자기가 모아놨던 돈 전부인 7억이 칩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걸 왜 다 바꿔? 반만 바꾸지. 찔끔찔끔하면 또 읽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다 끌어내야 돼. 게임을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 손에는 한국 돈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남아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나한텐 7억이 있었고 마카오를 떠나기만 하면 나름 괜찮은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모으긴 힘들지만 날리긴 쉽잖아. 그렇지. 선영이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래.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뭐는 좀 있다고 했잖아. 어떡하지? 갑자기 전화가 또 옵니다. 형이야! 그 아저씨. 에이전트. 내일 간다? 예, 형님. 방 잡아! 예, 잡아놓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번엔 MGM으로 간 거야. 돈을 계속 땄잖아.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6억이 죽습니다. 악재가 한 번에 다 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카오 초상집입니다. 줄초상이네. 출자상 났어. 5천만 원만 더 해볼게. 이거에서 안 되면 그냥 한국 갈게. 돈 붙일 테니까 5천만 원 갖다 줘. 하고 그 남자가 혼자 기다리는 모습이 처음 모습.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장면이면 5천만이나 돈을 32만 불로 바꿔서 갖고 왔지. 근데 진짜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이 5천만 원을 한 번에 못 때려요. 마지막 돈인데. 그리고 풀이잖아. 이거를 플레이어를 때린 거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잘못했지. 플레이어 줄이 19개가 내려옵니다. 5천만 원씩 계속 때렸어. 이것이 4대지. 그 마지막에만 5천만 원 날리고 나머지 다 5천씩 먹은 아니, 거야? 그래서 그치. 없고. 없지 않았어. 없지 않았어? 5천만 원씩 계속 고정 배팅으로 간 거야. 그 6억 얼추 됐겠는데. 넘지. 7억이 좀 넘지. 와. 하이파이브 치고 대단하다. 난리가 났습니다. 칩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좀 드라마틱하다. 야, 이거 좀 정리 좀 해봐. 바꿀까요? 아니야. 내일 또 할 거니까 바꿔 호텔방으로 올라가자. 오. 알겠습니다, 형님. 이제 호텔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절대 열지 않는다는 미니방을 엽니다.
돈이 많잖아. 다 끓여 먹어. 괜찮아. 다 끓여 먹어. 둘이 앉아가지고 형님 고생하셨어요. 저 진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술을 막 먹고 막 건배하고 있었어. 7억을 딴 사람이 집에 이렇게 싹 만지면서 과연 이거 갖고 내일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내놔. 이 얼굴이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웃었던 애가. 내놔. 어머, 돌변했어? 뭐를 내놔? 지금 내놓으라고. 장난처럼 보여? 돌변했어. 갑자기 돌변을 한 거야. 얘가 원래 건달이었잖아. 그렇지. 건달은 근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얘가 이런 돈 얼마야? 7억. 앞에 얼마 있어? 7억. 생각 잘해. 이 방에는 CCTV가 없다. 갑자기 180도 달라진 순간이 되게 찰납니다.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아. 뭔가 얘기를 잘못하면 그렇지. 작살날 것 같습니다. 덩치도 나보다 훨씬 좋아 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수면제입니다. 내 알을 줘. 자기 먹어. 도망갈 시간 벌어야 돼서 먹어. 맥주 까서 줍니다. 수면제를 맥주를 먹으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 와중에 걱정이 몸살이었다. 몸도 피곤하고 먹었어. 술도 취했고 이거는 먹습니다. 눈이 서서히 감겨요. 고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이 칩을 챙겨서 여기를 나옵니다. 지금은 한국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대기업 임원이에요. 당한 사람. 해외 출장 간다고 여기를 왔는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내가 마카오 가서 돈 땄는데 건달한테 뜯겼다. 이 얘기를 못하잖아. 포기하기 너무 큰 돈이야. 그렇다고 신고를 하자니 나도 걸려. 그렇지. 전봇대 땡돈 받아들입니다. 오! 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는 거야. 그때가 되게 엄청 많았거든, 옛날 일이니까. 그렇지. 반신반의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마카오에서 이렇게 해서 돈이 뜯겼는데 됩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7억 정도 됩니다. 착수금 어느 정도 주시고 성공보수 주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인적사항을 좀 넘겨주시죠. 갖고 있는 인적사항을 줘야 되는데 걔 본명도 몰라. 여권 번호도 없어. 그래. 아무것도 없고 둘이 같이 찍었던 사진 몇 장밖에 없습니다.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가능합니까? 사진 주시고요.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틀 정도 딱 지나고 전화 갔다 옵니다. 이 친구는요 원래 경상도에서 건달 생활을 좀 했었고 얼마 전에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올 겸 한국으로 왔다 갔다 갑니다. 오, 다 거의 국정원. 아니 이걸 다 알아 걔네들은. 신기하다. 저희가 일단 여기까지 알아봐 드렸는데 마카오까지 넘어가려면 경비가 좀 필요해가지고 경비를 좀 더 추가 지원해 주시면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얘네들도 건달이지. 그렇지. 두 명이 마카오로 넘어갑니다. 마카오가 되게 좁아. 카지노를 다 돌았는데 얘 소식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이제 보고를 하는 거지 대장한테. 지금 여기 알아봤는데 이 친구가 잠적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야, 거기 혹시 조선족 일하는 애들 공자 애들도 한번 알아봐봐. 소개를 받았어. 조선족이 한 명이 왔습니다. 그냥 추리닝 바지 입고 앞에 색 같은 거 하나 있어. 이 사람 혹시 여권 같은 거 갖고 있냐고. 색을 딱 열었어. 색 안에 여권만 30개가 남아있어. 어디 보자 하고 쓱 봐. 저 밑에 있어. 얘 사진이 있어. 뭐야?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꽁지꾼이죠. 꽁지.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여권을 맡겨놓고 돈을 많이 썼어요. 뭐 신용이 좋다든가 거래가 그 전에 있었으면 금액을 좀 많이 빌려주거든. 이 사람이 여기서 돈을 빌렸습니까? 30만 불을 빌렸답니다. 4,500만 원. 이 사람 어디 있냐? 전화통화를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짜가 지나가지고 중국으로 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흘려갔네.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냥 넘기는 겁니다. 고아원에 자라서 건달 생활을 시작했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건달 생활의 환멸을 느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유소 일도 하고 운전도 하고 여자한테 상처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마카오로 넘어왔는데 결국에는 이 건달의 근성 때문에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그 오빠는 진짜 막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너무 좋아. 근데 애가 있어. 그럼 바로 안 만나요? 당연히 안 만나죠. 너무 좋았는데 이미 막 사랑에 빠졌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 그 애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안 만날 것 같기는 해. 그 사실 알게 되는 순간 바로 안 만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건 너무했다. 너무 단칼이다. 너무 단칼이다? 입장을 바꿔볼게. 네가 남자를 만났어.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애가 있는 거야. 너 만납니까? 하루는 더 만나고. 아니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이게 더 양아치 아닙니까? 바로 어깨 끊어. 피리 너는 어쩔 거야? 계속 만납니까? 필요빠 만나지. 필요빠도 애기 있는데. 그게 왜 나와? 만나잖아. 괜찮지? 솔직하게 넌 어쩔 거야? 쌍방이지. 안 만나지. 너도 안 만난다고? 하나 키우기 힘든데. 자기보다 왜? 자식 걱정을 더 먼저 하는 거야. 그럼 못 만나. 그러면 용국이 오빠 다시 골라봐요. 50대인데 애가 없는 노처녀 아가씨. 30대인데 애가 있는 돌싱. 50대는 후반인가요?